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는 정말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종전협상에 사인을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여하튼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슈가 정말 많았고 그러면 6월 둘째 주였던 이번 주 투자 일기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7,500까지 내려갔다가 또 8,400까지 올라가면서 크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 금요일에는 8,124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IS의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 증시가 주중에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16만 원대를 보여주길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10주를 추가로 매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리츠, NH투자증권, 그리고 코스닥 150도 생각하던 가격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적당한 수량으로 계속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도 금요일에 분배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100주를 더 매수해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열심히 타다 보니까 또 현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소프트웨어는 주가가 평단가 깨고 내려오기 전에 그냥 남아있던 600주를 전량 매도하였고요.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50주씩 두 번 더 매수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금요일에는 평단가를 회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탔던 수량 중에 50주는 다시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원큐 미국 우주를 정리했고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로 종목을 교체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장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도 우주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이지만 이 상품은 항공이나 기타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폭넓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조비라든지 팔란티어를 함께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몇 달 투자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목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넓은 섹터에 투자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도 조금 적게 내려오지만 또 반대로는 올라갈 때도 조금 적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우주 테마에만 투자하려고 이 종목을 매수했었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우주 관련 종목들만 딱 투자하는 타이거 상품으로 이번 주에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드디어 스페이스X가 상장했거든요. 청약 단계에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시초가부터 공모가 이상으로 출발했고 상장일에는 공모가와 비교를 해보면 약 19%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멋지게 상장했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우주 관련 종목들이 크게 빠졌더라고요.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가 크게 담고 있는 로켓랩이라든지 레드와이어 같은 종목들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 종목들의 수급이 스페이스X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크게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주가가 크게 빠지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익률에서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평단가를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뉴스를 보니까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타이거 상품은 다음 주에 스페이스X를 25% 비중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번에 나스닥 100에 특별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이 종목의 비중을 크게 담고 있는 로켓랩도 이번에 나스닥 100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주 테마 쪽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수급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일단 타이거 반도체도 이번 주에 크게 상승했고 5%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IS의 계좌에서는 4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전까지는 400주는 그냥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5% 정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심하면 평단가를 깨고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5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NH투자증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한국 배당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증권주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권주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지난 1분기부터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실적 측면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차트를 보면 올해 초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내려왔고 그 이후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의 평단가를 깨고 내려오길래 29,200원에서 5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원래는 투자할 때 4만원을 한번 기다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흐름을 보았을 때는 4만원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3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낮추고요. 앞으로 흐름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 잔고를 맞아보면 먼저 코덱스 코스닥 150은 이제 평단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를 목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베커는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600주로 수량을 늘려두었는데 여하튼 다음 주에도 주가가 더 빠지면 100주씩 물을 타는 방법으로 일단은 1000주까지 수량을 늘려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리츠도 이번 주에는 주가를 조금 회복했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번 주도 물을 조금 더 타보았는데 그러면 요즘에 저에게 큰 고민을 선물해주고 있는 셀트리온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번 주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첫날인 월요일에 7만 주를 매입했고 다음 날에는 4만 주씩 고정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를 볼 때는 자사주 매입은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는 게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매수량을 보시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수량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예고해준 대로 지금은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지만 최대 주주인 홀딩스도 물량을 매수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 사주까지 함께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주가가 크게 빠져서 15만원대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회복을 조금 하면서 다시 17만원대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6만원대에서 1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19만원 정도까지는 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 10주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셀트리온도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갈 생각인데 여하튼 다음 주에도 주가가 조금 더 회복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타이거 반도체를 50주씩 두 번 더 매수를 해보았고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평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50주는 다시 덜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고 하나투어도 50주 물을 타보았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투어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어도 저에게 고통을 선물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화면 보시는 게 월봉 차트이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아도 요 몇 년간 최저가 상태로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는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길래 금요일에 50주를 물을 타보았고요. 그리고 종전이 확정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5만원까지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종전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50주 정도는 물을 더 탈 생각이고요. 이렇게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보고 일단은 평단가가 회복되기를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 잔고를 보면 타이거 반도체는 약 5%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300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주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VT는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약간은 반등을 해주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하나투어를 제외하면 더 이상 추가로 매수할 종목은 없으니까요.
그럼 미래에셋 계좌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는 KB증권 계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지난주에 데리고 왔던 포스코홀딩스를 열심히 물을 탔습니다. 월요일부터 주가가 크게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내릴 때마다 5주씩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보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만 총 25주를 추가로 매수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였고요.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주가가 다시 34만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물을 타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는 멈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에 54만원까지 찍고 급하게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만 괜찮다면 50만원 정도는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50만원을 목표로 잡고 흐름을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 정도는 수익인데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ETF 두 종목은 장기 보유하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분배금을 받고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월배당 계좌입니다. 월배당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도 타이거리츠를 물을 타보았고요. 월요일에 3,7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길래 다시 100만원을 더 매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타이거리츠는 이번 주에 주가를 꽤 많이 회복을 시켰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리츠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타이거리츠는 이제 마이너스 6%이지만 그래도 저번 주보다 주가를 꽤 많이 회복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 매수는 멈추고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니까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이 최근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10%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확실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하튼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번에도 100만원씩 매수하고요.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투자 얘기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